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KK 방송이 야심찬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었죠. 우리 그 유명한 박한수 박사님과 함께 K 인성스쿨. K 인성스쿨. 네. 오늘부터 우리 진행하잖아요. 예, 너무 예. 고맙습니다, 예. 박사님. 근데 K 인성스쿨 물론 인성교육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방송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예. 근데 너무나도 고마운 거는 우리 박사님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인성스쿨을 먼저 교육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예. 그런데 좀 무한 게 있어. 네. 우리가 교육하고 아이들한테는 인성교육 그러는데 소상공인들이 인성교육이 왜 필요할까? 네. 매우 우매한 질문인데 아 그래요. 제가 모르니까 좀 보는 거예요. 멋지게 답을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지금 소상공인들이 주로 상대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네, 고객들. 고객이죠. 네네, 고객은 그렇죠.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사람이죠. 사람이지. 네. 그런데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신 적이 있냐 이거야. 없지요. 그냥 태어나서 어쩌다가 보니까 어른이 됐어. 맞아요. 개 한 마리 키울 때도 선인장 하나 기를 때도 선인장과 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먹이를 주고 물을 주고. 맞아. 그런데 매일매일 만나는 내 남편, 내 아내, 자식들, 그리고 매일 우리 매장을 찾아오는 고객들, 그분들이 뭔지를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어. 몰라. 나도 어쩌다가 어른이 됐고 어쩌다가 그렇지. 엄마가 됐고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어. 예. 그러니까 딴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네. 어쩌다 어른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되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러 왔잖아요. 공부하고 나서는 그렇게 하면 박사님한테 혼나지. 어쩌다 되는 어른은 없어. 어른은 정확한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존재예요. 그런데 공부 누가 했냐고. 안 하지. 안 했지. 그래서 저만이 아니고. 나이는 들었어. 네. 그리고 몸은 쭈글쭈글해졌어. 근데 어른이 뭔지를 몰라. 맞아.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걸 애늙은이라 그래요. 애늙은이라고. 애늙은이 소리. 재밌는 퀴즈 하나 드릴게요. 네. 배 아프면 뭐 먹어요? 배 아프면 약 먹죠. 배고프면 배고프면 밥 먹어. 밥 먹지. 오래 살려면 뭘 먹어야 돼요? 오래 살려면은 건강하게 해야 되나? 오래 살려면 뭘 먹어야 되나? 사랑을 먹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바보라고 하지. 바보라 그래요. 그래, 바보. 정말로. 지금 안 박사님은 제 강의를 여러 번 들어서 답이 딱 나오네. 바보. 바보래. 오래 살려면 나이를 먹어야 돼. 그렇구나. 맞아. 그렇죠? 네, 나이를 먹어야 돼. 이거 너무나 단순한 건데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약 먹으려면 돈을 내야죠. 돈 내야죠. 약값 해야지. 약값 해야죠. 밥 먹으려면 밥값 해야죠. 나이 먹으려면 나이값 해야 되네. 나이값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한 살 더 먹었다고 나이값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냐 이거야. 없어. 나이 먹었다고 한탄만 하고 그렇지. 어느새 1월이 벌써 지났네.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 나이 네. 먹는 게 억울해. 이런 얘기는 했지만 박사님처럼 그 생각 맞아. 못했어. 소상공인들 여러분께 소상공인은 나라의 실핏줄이자 정맥이자 어떻게 보면 동맥이야. 정말 귀한 일을 하시는 정부야 분들. 정부. 네, 그런데 맞아. 이들에게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슴 속에 머릿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펼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렇죠. 남이 하고 계속 답습을 한다고. 그것을 네. 깨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제가 쾌유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전에 말이에요. 제가 너무 귀한 분이어서 박사님 부탁드리는 명사초대석에 제가 초대 손님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KK 방송에 보니까 비전도 있고 너무 많은 이렇게 큰 꿈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예.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으셔. 예. 이분들이 제대로 다 교육이 돼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예. 서로 이랬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을 갖고 예. 박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너무 감사드리는 거는 그렇게 예. 바쁘신데도 스스로 말씀을 또 생각해 주셔가지고 예. 오늘 있게 됐잖아요. 예. 오늘 강의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소상공인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세계에 나가 계시는 저희 대외 동포 여러분,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떤 단어를 봤을 때 똑같은 생각이 들어야 그 다음 얘기를 진행할 수가 있어.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어떤 단어를 봤을 때 각각 해석을 한다고. 그렇지.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안 되는 거야. 잠깐만요. 예. 슬기님
입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예수님의 고 DJ이군요. 네, 함께 해주시면 오늘 방송을 듣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방송으로 입장을 해주셨어요. 예. 나가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네. 나가시면요. 네, 손에. 일생에 한 번 오는 기회를 오늘 놓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여러분은 행운이에요. 네. 저는 더 큰 행운이야. 네, 그러시죠. 그러시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안 박사님하고 이 강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네. 생각이 한 곳에 모아져야 그렇지.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을 네, 때 네. 한 곳이 뭐냐 예. 그것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죠. 예. 자, 지난 시간에 들으셨어요. 백설공주가 뭐예요? 우리가 백설공주 그러면 예쁜 공주만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또 개념이 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음. 백설공주는 눈같이 피부가 하얀 미녀공주다. 네, 미녀공주.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해요. 네네. 그런데 아프리카 소녀들에게 백설공주 그러면 걔네들은 눈을 본 적이 없어. 없지. 어. 그래서 백설공주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 그렇죠. 그래서 걔들한테는 하얗다는 개념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어디라 그랬죠? 곰팽이. 곰팡이 한번 기억을 했다. 자, 어우. 제자 이게 잘 뒀어. 강의를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하고 차이가 그래요. 곰팡이 공주라 그래야 걔네들은 피부가 음. 하얀 미녀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이와 같이 단어로 봤을 때 생각이 같아져야 그 다음 다른 지식을 얹을 수가 있어. 네네. 그 과정을 뭐라 그러냐. 제가 이 강의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 이런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네. 정하느니 감사합니다. 입장해 주셔서. 준비 잘했다고 얘기 좀 해줘요. 어우 잘. 준비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노력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이 방송에 애정을 쏟아지고. 네, 고맙습니다. 요걸 한번 잘 보십시오. 네. 여기 보시면 음. 이렇게 대박이 있는데 음. 쌀 한 마를 주세요 그러면 음. 수북이 안 줘. 이거를 자르고 준단 말이에요. 네, 그랬어요. 이렇게 자르고 끝에만 조금 남겨줘. 네. 그래서 요 끝에를 조금 남길 때 쓰는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 네네네. 요 막대기를 우리말로 평미래라 그래. 평미래. 네, 평미래. 근데 그 평미래로 밀기 때문에 음. 서울, 대구, 부산, LA, 시애틀, 뉴질랜드 어디 가서도 우리 쌀 한 대박은 부피가 똑같다. 똑같구나. 그래서 평미래로 미는데 네. 그 평미래를 한자말로 개라 그래. 개. 아. 여기 써 있죠, 요 개. 네네네, 개. 요 개. 예예, 그럴 개를 그래서 쓰군요. 생각하고 붙여서 개념이라 그래. 개념. 개념이라는 뜻이 거룩히 어원이 됐군요. 수많은 학자들, 수많은 학도들이 네. 개념 이런 뜻을 많이 사용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개념의 뜻이 뭔지를 이렇게 소상히 알지 않고서 진행하는 것은 그냥 모래에다가 성 쌓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개념. 개념 구조만 했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이다. 그게 무슨 뜻이야? 개괄적이다. 여기 이거로 그냥 다 잘라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고르게 봤다는 뜻이거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이 개념을 백설공주를 아프리카에서 곰팡이 공주라고 해야 하듯이 우리가 오늘 소상공인이 뭐냐, 네. 고객이 뭐고 사람이 뭐고 네. 마케팅이 뭐냐에 대한 네. 그 단어에 대한 생각이 일치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단 말이야. 네. 그거를 오늘 첫 시간에 네. 여러분하고 공감대 형성의 첫 단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소상공인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무슨 핏줄? 우리의 핏줄. 핏줄이에요. 핏줄. 심장에서 네. 펌프질을 해서 네. 피를 내려보내면 그 내려갔던 저 발끝에 있는 피를 다시 올리는 거를 정맥, 내려보내는 걸 동맥이라고 해요. 네. 정맥과 동맥이 번갈아 돌아가서 역할을 해줘야 돼. 네. 소상공인의 역할 없이는 어떠한 조직도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소상공인들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네요. 내가 이 사회에 우리나라의 정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 그래.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그냥 그럼요.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그냥 뭐 그냥 작게 예. 사업하고 장사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이분들이 없으면 안 되네. 지금 아니, 개념의 뜻을 알고 보니까 그럼요. 대단한 분들이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하시는 분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끔 우리가 교육 제도로 지원을 했냐 말이야. 없다 말이야. 없다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이 키키 방송을 통해서 안 교수님하고 체계적으로 내려보낼 요량이니 네. 여러분들 만사를 제끼고 이 방송은 들으셔야 돼. 네. 여러분한테 어떻게 돈이 되고 부가 되어서 돌아가는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보시자고요. 예. 감사합니다. 키키 카카오맨님 다 들어오셨네. 나가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네, 좋은 예. 강의입니다. 네. 자, 이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논리를 다시 한번 봅시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론을 만들어, 네. 그치?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논문을 발표하잖아. 네, 네. 그러면 논문을 보고 야 멋있다 그러면 누가 그 논문을 실질 생활에 접목하게끔 만들어? 그게 누구냐? 그게 엔지니어야. 엔지니어들이 논문에 나온 이론을 가지고 기계를 만들고 새로운 구조물을 만든다고. 네, 네. 그럼 그 구조물에 의해서 생산품이 나오죠. 그렇죠. 생산품이 나온 것을 유통시키는 게 소상공인이라. 자, 그러면 학자, 엔지니어,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 이게 맞물려 들어가야 그렇죠. 동맥, 정맥 돌아가는 거랑 그러네. 똑같다고. 이 과정에 소상공인이 없어봐. 앞에 게 다 무용지물이 돼요. 그러네요. 이 자부심을 먼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시죠. 여러분들은 네.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이것에 소중한 대한 분들이십니다. 사고 체계가 정립이 돼야 그렇죠. 이 강의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여러분께 엔지니어가 만들어준 어떤 기계 구조물 그 전 단계인 이론적인 배경을 전해드려야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활용이 된다 이거야. 그렇죠. 근데 이론이 없으면 주먹구구라고 얘기해. 그렇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돼버리죠. 주먹구구란 말 많이 들어보셨지? 네. 그래서 주먹구구식에서 탈피해서 조그만 라면 가게를 하나 운영을 해도 네. 거기에 절차와 격식이 있어야 이게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 거야. 그 계기를 여러분께 체계적으로 전하려고 그렇죠. 합니다. 거기도 정말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자기만의 예. 그런 사업 철학이죠. 예. 그 이름이 분명히 써야지만이 되는데 그냥 남들이 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장사를 하고 이런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 바로 그거야. 네, 그렇죠. 남들이 하니까 나도 네. 따라한다. 네네. 일년에-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1년에 우리 치킨집이 몇 개 생겼다가 몇 개 망가지는지 아시죠? 네, 그거는 대충 숫자를 몰라도 숫자는- 남이 하니까 될 것 같아. 남이 하니까 따라간다니까? 따라가서 했는데 안 안 되는 돼. 거야. 분식집이 수천 개 생겼다가 수천 개 없어져. 그러니까요. 같은 일의 반복이라. 왜? 이론이 있고 이론을 현실로 옮기는 엔지니어가 있어야 돼. 근데 엔지니어가 움직이려면 맨 앞에 이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이 기초되지 않은 한 계속 반복, 악순환 연속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거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제목으로 네. 엄청난 타이틀을 정했어요. 소상공인을 위한 마케팅 전략 전술. 정말 중요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마케팅 전략과 전략과 전술입니다. 네. 이게 제목이 거창하죠? 전혀 안 거창한 거예요. 우리 생활이야 이게. 그런데 생활. 저희는 예. 처음 그 단어 자체에 예. 들어봤기 때문에 생소하고 엄청 거창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제일 먼저 소상공인은 말씀을 드렸어요. 네. 마케팅이 뭐냐 이거야. 너나 나나 마케팅 그래. 네네. 근데 마케팅의 처음에 설명했던 개념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케팅의 개념? 예. 이 마케팅의 개념은 뭐 잘 물건을 갖다가 PR하고 선전하고 네. 좋은 물건을 이렇게 뭐 알리는 것도 생각을 그렇죠. 했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이론적으로 맞냐? 좀 2% 부족하다. 아, 그거 네. 마케팅의 개념을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소상공인 여러분 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네. 그리고 교육을 펼치고자 하는 교육자 여러분 모두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네. 마케팅의 개념은 여기 보십시오. 고객의 이익 창출을 위한
모든 행위. 고객의 이익 다시 창출을 한번 위한 모든 네네 고객의 네. 이익 창출을 위한 모든 수단이 모든 수단. 모든 고객의 이익 창출을 위한 수단. 모든 수단을 마케팅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고객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고객이 누구냐? 네. 고객에 대한 개념이 또 있어야 되겠네요.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제가 자꾸 이런 단어풀이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다. 단어풀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얘기를 해봐야 겉도는 얘기야. 맞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이익 창출을 위한 수단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 고객이 무엇인가를 하나도 안 오늘 이 시간에 공부를 꼭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질문 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하루에 수십 번씩 네. 매장에 들어오시는 또 물건을 사가시는 분한테 고객님 그래. 네, 고객님이요. 전화만 받으면 고객님이래. 고객님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도 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백화점에 가서 저한테 고객님 그러는데 고객이 뭐예요? 그랬더니 어느 조직원 하나 올바르게 대답하는 분을 거의 몰라. 이게 뭐냐 말이야. 그렇지. 그냥 점원들은 특히 네. 그냥 뭐 그 부르니까 고객님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어서 오세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어디 가서 제가 어디 물어보는 거를 더 이상 안 해. 마음이 속상하시겠다. 나만 실망하니까. 그러시겠어요. 대기업에 교육을 그렇게 받았다고 하는 직원들 그리고 수많은 교육을 받고 그 라이프 플래너, 네네네. 라이프 플래너라고 네네. 전국을 지금 이제 이렇게 영업 활동하시는 네 그런 분들 조차도 하시는 분조차도 만날 때마다 물어보면 이 방송이 그분들한테 올바르게 펴지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고객의 고자는 높을 고자도 아니요. 저희는 보통 이제 높을 고자 높을 거라 그래. 고객이니까 고객은 왕이다운이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높을 고자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하면서 또 개념이 바뀌겠죠. 네, 그리고 오래될 고자도 아니요. 네. 옛 고자도 아니요. 그럼 뭘까? 고약 고자도 아니야. 고통스러운 고자도 아니야.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고 고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아니겠죠. 그렇죠. 이 모든 고자가 아니고 네. 고객의 고자는 돌아볼 고예요. 돌아볼 고. 네. 거기 왜 들어볼 고를 썼을까? 돌아볼 고. 네네 돌아볼 고. 맨 처음에는 네. 객으로 왔어. 손님으로. 우리한테 손해를 끼치는 님이야. 네네. 손님으로 왔다가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좋아. 네네. 품질도 응대하는 그들의 태도도 그리고 매장도 복장도 다 좋아. 그래서 다시 돌아보러 온 거야. 아. 그래서 돌아볼 고자야. 정말 그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아마 그 본인들 네. 소상공인님들 거의 모르실 것 같아요. 맞아요. 흔히들 뭐 본인이 장사하고 사업하기 전에 고객은 왕이다 그래서 높을 거로 쓰는 걸로 알고 저희도 일반 상식으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게 다 저의 잘못입니다. 아 네. 이걸 빨리 펼쳐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TV 방송을 통해서 네. 보고하시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돌아볼 고자예요. 돌아볼 거. 돌아볼 고자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자주 쓰이냐면요. 유비가 제갈량을 설득하기 위해서 뭐라 그래? 무슨 고초려? 네. 삼고초려라고 했잖아. 네, 이 말 네, 우리 네. 많이 듣잖아. 네네네. 거기에 삼고의 고자가 고자가 돌아볼 세 번을 돌아보러 갔다 이거예요. 아하. 어디에 초려에 초가집에 삼고초려. 네. 이제 어머니와 함께는 비 내리는 무슨 영? 비 내리는 고모령이 무슨 영이야? 그게 돌아볼 거구나. 어머니를 돌아보는 언덕이란 뜻이야. 고개란 뜻이야. 아 오늘 공부 너무 많이 하네. 어떻게 하는 얘기야?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자국민에게 자기네 말을 제대로 가리킨 교육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없었다는 얘기야. 그렇죠? 흔히 쓰는 말인데 그렇게 한다. 좌고우면한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지? 네. 좌고우면. 그렇죠. 왼쪽으로 돌아보고 돌아보고 우면 오른쪽으로 견눈질한다거든. 좌고우면이거든.
그게 다 고자. 돌아볼 돌아볼 고. 고를. 그래서 돌아보러 다시 오신 객, 손님이란 뜻이야. 고객이에요. 고개. 그런데 그럼 고객은 어떤 분이냐? 저하고 안 교수님하고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네. 저희가 만난 지 몇 년 됐어요? 오래됐지 한 10여 년 됐죠. 10여 년 됐죠. 네. 처음에는 그냥 뜨악한 사이로 만났잖아. 네, 그렇죠. 그러다가 몇 번 다시 만나니까 편안해졌어요. 편안해지고 네. 그분 이름 듣고 전화 목소리 들으면 괜히 정감이 가고 그렇죠. 돌아보고 싶잖아. 그럼요. 그래서 안 교수님이 저의 뭐가 된 거야? 네. 돌아볼 고객이 된 거야. 그렇게 되는군요. 처음에는 손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인간관계의 첫 번째 성공 단계는 뜨악한 관계인 손님이 고객으로 바뀌는 거야. 이건 남녀관계든 부부관계든 형제관계든 똑같은 거야. 이 고자가 이렇게 무서운 고자라고. 이것을 하루에 수백 번 듣고 쓰면서 그 뜻을 몰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고객이 됐다. 네, 그런데 고객의 특징을 풀어보면 엄청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그냥 간단하게 고객. 간단히 고객이 아닌데. 네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네. 이게 무슨 새예요? 혹시 동영상을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야. 이게 무슨 새예요? 이게 무슨 새일까? 여기 큰 새, 얘가 뻐꾸기 새끼입니다. 뻐꾸기 이 새끼예요. 뻐꾸기 네. 새끼가 둥지에서 이렇게 커진 거야. 뻐꾸기 새끼야 이게. 새끼인데.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조그만 새가 얘를 길러준 둥지의 엄마야. 이 엄마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계속 물어다 줬구나. 머리를 무거다 주고 있는 거야 지금. 주고 있는 거야. 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뻐꾸기야, 새끼야. 이 조그만 새가 뻐꾸기를 키워준 우리 텃새, 들새라든가 맵새 이런 애들이 뻐꾸기 알을 깨워서 키워준 거거든. 자기 아닌 줄 알고. 그렇지. 뻐꾸기는 자기 둥지 알을 안 낳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뻐꾸기가 자기 둥지 알을 낳고 다른 둥지 알을 낳는데 요 고객의 고자 있잖아요. 네네. 고자의 요 앞자 있죠. 요게 뻐꾸기 호야. 네.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게 뻐꾸기 호야. 뻐꾸기. 네. 뻐꾸기 호라 그래요. 뻐꾸기 호. 그리고 여기에 머리 글자가 붙은 거야. 합쳐져서 고자가 됩니다. 돌아볼 고가 됩니다. 돌아볼 고가 그렇게 됐군요. 뻐꾸기. 고객이라는 단어에 뻐꾸기가 들어가 있어. 왜? 뻐꾸기는 남이 둥지에 알을 낳기 때문에 이 알이 내가 난 알이 원래 있던 알보다 늦게 깨어나면 엄마 새가 얘를 품지 않을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 알이 며칠 만에 깨는지를 연구를 해. 아니면서 21일 만에 깬다. 그러면 이 알을 딱 낳자마자 자기 몸을 바꿔서 자기가 난 알은 18일이나 20일 만에 부화되도록 지 몸을 바꿔서 알을 낳아 거기다가. 그런데다가 알 색깔이 노래, 다른 새가 낳은 알이 그러면 지 알도 노란색으로 바꿔서 낳아. 대단하네. 그래야 그 엄마가 자기 알인 줄 알고 부화를 하는 거야. 그렇지. 피눈물 나는 노력이에요. 피눈물 나는 노력이지만 그냥 어영부영 새끼를 키우는 게 아니라고. 물 같은. 그러다가 3일 먼저 깨어났잖아. 그러면 새끼 뻐꾸기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다큐멘터리에서 보셨잖아요. 일단 깨어서 나오면서. 깨어서 나오자마자 옆에 있는 아직 깨지 않은 알들을 다 밀어내. 바깥으로 떨어뜨려. 그러면 얘 혼자 남잖아. 그렇죠. 그럼 엄마가 얘를 품어 주새끼인 줄 알고. 그러다가 20일째 돼서 깨어나지. 그러면 점점 자라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고 나서 엄마는 그때까지도 얘가 계속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먹이를 갖다 줘. 그러면 이제 뻐꾸기 엄마는 알을 낳고 나서 주위를 맨날 돌다가 제가 계속 관찰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관찰하고 있다가 날 때가 됐구나. 그럼 와서 뻐꾸 그래 그러면 얘가 이 새끼가 뻐꾸 그리고 휙 날아가 버려 같이. 그럼 엄마는 그냥 세상에. 그래서 뻐꾸기 같은 놈이란 말이 나온 거야. 뻐꾸기 둥지로 날아가는 사랑이라는 말도 있지. 네네네. 이게 무슨 뜻이야?
어느 날 호련이 확 아까운 떠나버려. 거라고 그랬어. 허망하다는 얘기야. 뻐꾸기 같은 놈은 뭐야?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밥 숟가락 하나 얹어서 쥐꼬라고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고객의 고자에 뻐꾸기 호자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뻐꾸기가 자기 종족의 생존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거죠. 그 세 가지가 뭐냐? 자, 첫 번째, 타이밍이에요. 네, 타이밍. 그지? 타이밍. 뻐꾸기는 타이밍을 못 맞추면 그러네요. 종족이 없어져. 그렇죠? 네네. 알날 때 알아보고 해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두 번째. 자기 변신. 변신이네. 자기 스스로 변해야 돼. 네. 알도 색깔도 바꾸고 알 낳는 부화되는 날짜도 바꿔서 알을 낳아야 크잖아. 그렇죠? 네. 이거 대단한. 그렇지, 막장 오리하게. 그렇죠. 그냥 되릴 수 없고. 소상공인 여러분, 여러분이 뻐꾸기 같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그런 노력을 하셨냐 말이야. 그러니까. 남이 라면집 내니까 같이 내 주방기구 들여놓고 라면 끓여놓고 하니 아니니까. 소상공인으로 성공했다는 말은 피눈물 나는 뻐꾸기 노력 같은 노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마케팅의 개념을 숙지해야 돼요. 네.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갈 거야. 이거를 제가 체계적으로 전하겠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대학원 가서도 이 강의 못 들어. 그렇죠. 이런 강의 누가 하나야 못하죠. 제가 많은 대학의 최고의 과정 가서 몰래 하는 강의야. 근데 이거를 여러분께 좀 전하고 싶어요. 알지요. 저는 그런 강의 하신다는 걸 너무 알지요. 아이고 너무 보기 감사합니다. 들어오셨네요. 뻐꾸기. 귀한 강의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고객 뻐꾸기는 세 가지의 기본 조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몸으로 행하는 새다. 그 새 이름을 붙여서 만든 단어가 돌아볼 고고다. 돌아볼 거기에 손님을 붙여서 고객이라고 합니다. 자, 어마어마한 개념을 여러분과 공부했어요. 네네. 머리 아프시지? 아닌데 너무 재밌어요. 예. 네,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등골이 오싹해. 그래, 맞아요. 네. 정말 우리가 네. 무시한 사람이고 네. 몰랐어. 이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 그렇죠. 제가 확신했거든요. 아니, 그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체화가 되잖아요. 전혀 새로운 프로그램이 여러분 내장에서 여러분 상품 판매 과정에서 나올 겁니다. 한국 사람이 박사님 네. 성격이 굉장히 급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올라갈 생각보다도 급하니까 빨리빨리 네. 결과만을 저기 하기 네. 원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맞아요.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늦게 행보를 하더라도 완전하게 이렇게 집을 짓고 가는 게 낫는데 무조건 하니까 저기서 뭐 인테리어를 해 나도 비슷하게 해 그렇죠. 그냥 빨리 해가지고 성공하고 돈 벌기로 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환경이 또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지만 오케이. 그러기 위해서 뻐꾸기의 노력, 변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방을 알았잖아. 네. 상대방 새를 관찰했잖아. 그렇죠. 근데 소상공인 여러분은 고객을 관찰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 정말 중요하네요. 저희가요 네. 어디 가서 음식점을 가더라도 네. 음식도 우선 맛있어야 되겠지만 네. 뭐 저희를 알아주고 어머 저분 그럼요. 좋은 분이시군요. 음식 맛 괜찮으셨나요? 다음에 또 오길 바랍니다. 네. 그러고 왔는데 또 관심을 가져주고 어머 지난번에는 이분랑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알아주고 관심 가져주니까 음식을 또 맞아. 하게 돼요. 그렇죠. 그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고객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이 계속 우리 고객이 될 수 있는데 그날 하루 물건 파는 거로 끝난다고 한다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관심 가져주는 데가 많지 않았어요. 자, 그날 하루 물건 팔고 가버렸다. 네. 그 사람을 뭐라 그래? 손님이라 그래.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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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지나쳐 가는 사람이라고. 지나쳐 가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갔다가 생각이 나서 다시 와. 네네. 그 사람이 그분의 고객. 그렇죠. 손님을 고객으로 만드는 게 네, 그거는 이제 네. 지금 네. 제가 잠깐 방송을 좀 봐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홈페이지로 방송을 하다 보면 이렇게 끊길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생방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네, 그렇구나. 방송. 네, 중간에 이렇게 가끔 끊길 때가 아, 있어요. 예, 예. 네, 읽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손님을 고객으로 만드는 게 음. 소상공인들이 제일 먼저 목표를 두고 해야 되는 일이야. 한 손님이 오더라도 그를 고객으로 만들겠다 생각을 해봐. 무슨 일인들 그분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 배웠어요. 네네. 소리가 얼마나 커. 네네. 크게 하면서.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음. 그 앞에서 그 카운터에서 이 음식을 드시는 분이 놀랄 정도야. 네, 그렇게 활기차게 그렇지. 받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 테이블에 앉았던 분들도 네네. 깜짝 놀란다고. 그런데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야, 그 소리가 온 그 직원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분을 보고 소리를 동시에 그래서 야 이게 손님들이 놀라지 않냐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하는 말씀이 이거 비밀인데 교수님이 하도 단골이고 매번 저희한테 질문했는데 지금 3번째 물어보니까 답을 주는 거야. 처음에 손님이 들어왔을 때 전 종업원이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해서 손님이 느끼는 플러스적인 요인과 그 소리를 해서 식당에서 식사를 드시는 분들이 놀랐던 마이너스적인 면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 손님이 들어올 때 느끼는 좋은 감정이 더 크더라 이거야. 그리고 또 네. 먼저 왔던 손님도 그 같은 소리로 환영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받았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거 보고 나서 놀라는 빈도는 많지 않은 것 점점 같은데요. 줄어들지 그게 거기에 그렇죠. 단골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요분들한테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새로운 손님을 고객으로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정성이 한꺼번에 나가는 게 어서 오십시오. 그렇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가실 때 전체가 다 같이 안녕하십시오. 또 오십시오. 자, 네 감사합니다 위니 커피 한 잔 또 쿠폰도 보내주셨네요. 닐리리 엔젤스님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귀한 강의라고 계셔요.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이제 오셨지만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작은 매장이라도 똑같다니까. 그 들어갈 때 그냥 들어왔나 말았나. 어떤 데를 가면요 네. 손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리고 자기네가 뭐 반겨주지도 않고 네. 그럼 분명히 음식을 먹으러 네. 갔는데 인상 찡그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쁜 네. 것도 아니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는 가고 싶지 않죠. 근데 갔다가도 그렇게 직원들이 만약 그럼요. 활기차고 한다면 뭔가 긍정적인 활기찬 뭔가 아주 그런 에너지를 갖고 오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았거든요. 거기서 물건 안 사고 이용을 안 하더라도 그렇지. 머릿속에 딱 그렇지. 돌아보고 싶다. 진짜 고객이 되고 싶은 것 같아. 그러기 위해서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 이제 사람에 대한 공부 전반적인 걸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면 그게 사람이 되어가는 꼴이거든. 꼴. 사람이 되어가는 꼴. 그래서 요거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인성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인성이라고 해요. 오늘 소상공인의 마케팅 전략과 인성이라는 단어 중에서 인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네요. 자, 여기서 성이 무엇인가? 인성이라는 단어까지는 오늘 제 강의가 네네 좀 더 하셔도 한 됩니다. 시간 정도 됐죠? 한 시간 정도 그럼 하셔도 오늘 됩니다. 인성에 대한 개념과 네. 마케팅하고 어떻게 연결되나까지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성을 공부해야 사업이 성공한다. 근데 인성이 뭔지를 사람들은 다 피상적으로 알아요. 맞습니다. 그냥 인성 그러면 다 아는 거래. 다 아는 거고 그냥 인성 그러면 예의 바르고 그냥 어른들 잘 알고 뭐 공손하고 그냥 뭐 이제 그러면 인성이 잘 됐네. 저 친구 인성이 아주 좋네. 이러고 말씀을 하시죠. 만약에 그게 인성이 되면 대기업이 훌륭한 대학이 왜 인성을 길러주려고 그 수많은 투자와 시간을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의가 뭔지에 대한 개념 나오면 또 복잡해져. 그게 아니라 성은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같이 꼭 공부하셔야 돼. 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한번 이 단어를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단어 하나를 찾으라 그러면 이거예요. 한 번만 따라해 주시죠. 성. 되어가는 꼴. 되어가는 꼴이에요. 성이. 근데 우리는 성 그러면 다 성으로만 생각하죠. 섹스로 안 되니까. 그렇지 성 그러면은
섹스적인 성만 그렇죠. 성폭력, 이미지로. 성희롱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참 좋아. 저도 그냥 모르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만약 성이 네, 섹스를 보면 네. 성선설은 무슨 뜻이야? 그러네. 섹스는 좋다라는 이론이야? 네, 그러니까. 그럼 성악설은 아, 섹스는 나쁘다? 네. 그럼 수성볼펜은 뭐예요 또? 수성볼펜은 이게 무슨 뜻이야?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수성볼펜은 뭐 물침대 놓고 섹스할 때 쓰는 볼펜인가? 성은 되어가는 꼴이에요. 근데 뭐가 되어가는 꼴이냐? 어린이가 태어나서 아까 얘기했지 어쩌다 보니 어른이 됐다고 했지. 네네네. 어른이 뭔지는 아직 몰라 우리. 그렇죠. 네. 진정한 의미의 어른이 되어가는 전체 꼴. 네. 이 꼴을 성이라 그래. 네. 어른이 되어가는 꼴. 되어가는 전체 어린이가 어른으로 되어가는 꼴. 근데 어른이 뭔지는 몰라. 어른은 뭐냐? 사고 체계와 행동 체계의 기본 틀을 갖춘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저부터도 뭐 네. 어른답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99%.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네, 그냥 나이만 들어치었다 뿐이지. 아까 나이 들었는데 틀이 안 갖춰진 사람을 NLP라고 그랬잖아. 네. 몽땅 NLP. 그러니까 사회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뭐라 그래? 이 사회에 어른이 없다 그러지. 맞습니다. 어른이 그런 뭐야? 말씀 많이 하죠. 어른은 일가견을 갖춘 사람이야. 일가견. 일가견이란 사고와 행동 체계의 기본 틀을 갖춘 사람이야. 이 틀을 갖추고 있어야 네. 깨고 들어가고 깨고 나올 수가 있거든. 네, 네. 깨고 들어가고 깨고 나오다. 이것을 뭐라 그래? 틀을 깨고 들어가서 중심 아래 중심 닿다. 아래 그 닿다. 말을 어, 깨닫다. 그 말 자체로 그렇게 깨닫다. 깨닫다가 이 말이야. 네. 이런 틀이 있는데 깨고 들어가서 중심 아래 닿다. 그 중심 알이 틀을 깨고 나와서 세상 이치와 닿다. 세상 이치와 닿다. 그게 깨닫다. 깨닫다. 어른은 깨달은 사람이야. 뭐를? 생활의 생활에 일가견. 이게 뭔지 몰라. 이게 뭔지 몰라. 왜? 이게 없으니. 이것을 갖춘 사람을 되어가는 꼴이 되었다. 네.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 뭐라 그래? 성인. 인성이라고 한다. 인성. 인성을 갖췄다. 인성을 갖췄다. 근데 인성이 뭔지도 몰라. 그렇죠. 저부터도 인성 그러면 아이고 그럼. 뭐 어른을 알아보고 예의 범죄를 아유 저는 참 인성이 됐네. 뭐 인성이 잘 뭐 저기 가는데 저희도 그렇게 알았어요. 네. 무지가 죄죠. 뭐 무지가 죄입니다. 그렇죠. 그 무지는 죄가 아니야. 사실 몰랐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알려고 가르쳐 주는데도 네. 의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이건 죄야. 근데 저는 네. 가르치는 결심 배우는데요. 네. 그런 근데 죄는 아닌데. 그 계기를 지금 만드는 거야. 그렇죠.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안 교수님이 대한민국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엄청난 무대를 지금 깔아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요. 엄청난 교수님 강의를 여러 번 들으면서 정말 이거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다 들어야 네.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키키 방송을 통해서 예. 명사 초대석에 교수님 모시고 강의를 들었지만 이거를 일회용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예. 우리 키키 방송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강의도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성이 뭐 돈을 번다는 말씀하셨어요. 예. 그럼 우리 소상공인한테 제대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게 자연에 연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우리 소상공인들에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성에 예. 대해서 풀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제가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 나이가 45이에요. 그러세요? 네. 네. 아직도 할 일이 많으십니다. 정신 연령이 많은데. 네. 근데 이 사회가 나에게 베풀어 준 게 있잖아.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죠. 그걸 내가 되돌려줘야 돼. 이게 감사합니다. 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네. 생각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박사님에 대해서 너무 귀한 분인 거 알잖아요. 모셔서 전화를 사실 바로 못 드리는 이유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은 것을 대접을 받으시고 또 예우를 해주셔서 그 룰을 알기 때문에 이분을 내가 모셔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입장은 못 되고 너무 조심스럽게 하다가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흔쾌히 해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또 소면을 가지고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행운합니다. 그래도 시간은 자꾸 흘러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른이 되어가는 꼴을 갖춘 사람, 그걸 인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에 생활 속에 나오는 단어 동물성은 무슨 뜻이야? 동물이 되어가는 꼴. 그래서 달걀이 병아리가 되어서 암탉이 되어서 알을 낳아. 이 과정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 동물이 되어가는 꼴, 동물성. 동물성, 그렇지. 그래서 동물성 기름이란 이 과정에서 짜낸 기름이란 뜻이야. 식물성은 뭐겠어요? 그렇지. 씨앗이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큰 나무가 돼. 요거를 식물이 되어가는 꼴, 식물성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빼낸 기름, 식물성 기름. 맞다. 그래. 우리 사회에 부모들이, 선생님이, 소위 어른이라는 사람이 이 단어에 대한 질문이 왔을 때 누가 답을 해주겠냐 이거야. 그리고 애들 보고 공부하래. 뭘 공부하라는 얘기야, 뭘. 지네가 말 뜻도 가르쳐준 적이 없으면서. 그러니까 교과서 위주로 주의식이 교육이 되다 보니까 교과서 위주로도 선생님이, 부모님이 이거를 개념을 알려줘서 써야 돼. 그냥 아주 억울해 요새. 내가 좀 내가 운이 없구나 생각 들어. 내가 중고등학교 때 또는 초등학교 때 또는 우리 부모님들이 원망하는 건 아니야. 이런 얘기를 어린 나이에 말귀를 알아들었을 때 해줬다 그러면 그렇다면 전혀 새로운 모습이 있을 수도 몰라. 근데 그분들도 몰랐어. 모르니까 내가 뒤늦게 이런 걸 깨닫고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사회적 의무다.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성, 식물성 기름의 대표적인 식품이 뭐야? 그게 마가린이야. 동물성 기름의 대표 식품 버터야. 그것만 아셔도. 그래서 이 과정을 인성을 갖춘 어른으로 되어가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어른이 뭔지,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에 많은 엄마, 아버지, 동생, 제자, 직장 동료 사람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잖아. 이 과정에 이 사람들을 알아야 뻐꾸기가 어미새 관찰하듯이 내가 물건을 팔고 거래를 맺고 고객을 만들 수가 있잖아. 그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겠다. 먼저 사람에 대한 공부가 되고 된 뒤에 내 객장을, 내장을 차렸을 때 뭐가 저분들이 관심을 갖고 다시 돌아오는 요소다. 고객을 만드는 그 내용까지만을 오늘 설명을 하고 세부 사항은 또 넘어가봅시다. 박봉순이 감사합니다. 들어오셔서 계속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 지금 몇 분 안 남았으니까 나가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자꾸 방송 중에 나가지 마시고 말씀드려도 그분들이 나가는 분들은 인연이 없는 거야. 그래? 그리고 공부가 되실 분들은 어느 날 알아서 번개처럼 다가와. 알아서 한 방울의 물처럼. 오늘 생방송으로 나가지만 우리 또 전무님이 그런 편집해가지고 유튜브로도 계속 내보낼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필요하시면 이제 또 들어오시죠. 들어오시지.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십시오. 네. 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그림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 이것을 지금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제 수업을 갖고 많이 쓰고 계셔. 인성이란. 네, 그분들이 인성이란 여기. 인성이란. 난자와 정자가 만났지. 네. 어머니의 난자, 아버지의 정자가 만났. 어린이가 태어났죠. 네, 어린이가 됐죠. 어린이는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야. 어리석은이 아직 뭐가 없는 거야. 아직까지 여기 없는 없으니까 깨달은 바가 틀이 없는 거야. 없어서. 그래서 어린이가 이렇게 자라서 학교, 가정, 사회를 거쳐서 일가견을 갖춘 어른이 되어가는 전체 과정을 뭐라 그래? 이 전체 과정을 성이라고 했어요.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을 도라 그래. 길도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도리를 가라는 거지. 그게 이 뜻이야. 이렇게 올라가서 어른이 되라. 어른이 되라. 이게 여기 궁술, 지금 총재님이 와 계신데 궁술, 궁도라는 말을 쓴다고. 무도. 도가 왜 나온 거야?
그 과정을 거쳐서 이리 올라가는 그 내용들이 의류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라 그래. 돌이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올라가서 고용이 돼야 되는데 자꾸 네. 딴 것만 배워. 영어, 컴퓨터, 골프, 아이스하키, 피겨스케이트 이런 것만 배워. 그래서 몸집은 커. 게임에서 돈 좀 벌었대. 컴퓨터에서 돈 좀 됐다고 주변 사람들을 영 무시해. 돈만 있으면 쓰고질 않지. 문화대로 보고. 그래. 지금 우리 사회 청소년들이 가지는 야 어떻게 하면 돈 10억 주면 감옥 갔대잖아. 네.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이거야. 말입니다. 그게 뭐야? 감사합니다. 길 바깥으로 벗어난 걸 뭐라 그래? 외도했다 그래. 외도. 그렇지, 외도했다고 그랬죠. 바람 핀 것만 외도가 아니야. 나이 40, 50이 됐는데 지가 애인지 어른지도 몰라. 이걸 외도하는 거야. 그 외도한 아이를 채찍과 당근으로 잡아서 어른 만드는 행위를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들으시는 교육이라 그래. 가르치다. 외도한 아이를 채찍과 당근으로 집어넣어서 네. 기른다. 교육이라고 한다. 이 교육을, 그러니까 이성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교육 그러면 컴퓨터, 영어, 네. 무슨 수학 이런 그럼요. 것만 교육으로만 했잖아요. 또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강조를 했고 참 안타깝죠. 이 과정이 거쳐지면 손님을 고객으로 만드는 데는 뻐꾸기보다 더한 관찰력과 지혜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이 외도한 사람을 교육을 통해서 어른 만들 때 그 사람을 인성을 갖춰진 모습이 되었다라고 한다. 네. 사람이 되어가는 꼴. 사람이 되어가는 꼴이죠. 김대님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거를 설명드린 이유를 소상공인을 위한 마케팅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서 네네. 오늘 첫 시간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랬습니다. 네. 오늘 사실 우리 키키 방송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들어와서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장사도 안 되고. 음. 근데 우리 키키 방송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네. 소상공인들이 많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다른 분들도 소상공인들처럼 남이 하니까 하고 이렇게 왔는데 전략적인 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냥 키키 방송은 그냥 플랫폼 역할을 해서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네. 네. 정말 그 깊이를 들어가서 우리 박사님 모시고 네. 근원적인 거를 먼저 우리가 알고 네. 틀을 잡고 가다 보면 예. 정말로 소상공인들이 우리 키키 방송을 통해서 좋은 교육을 받다고 해서 성공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이끌기 위해서 우리 박사님이 또 네. 선수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또 강의해 주시는 거잖아요.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소상공인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네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네. 고객의 사람에 대한 공부 없이는 어떠한 사업도 그 네. 결과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우치기 전에 일반적으로 남을 따라 했던 마케팅 전략들이 있어요. 학술적으로 나온 이론적으로 나온 얘기들 그거를 제가 기초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오늘 다음 시간에 공부할 기반을 쌓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네네, 다음 시간에 네네. 구체적으로 네네. 넘어갈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이거 사실 말씀드리기 아까워. 아까워 선생님. 그래도 우리 키키 방송 시청자분들께서 아까워도 펌프도 했습니다. 이거 진짜 진짜 아까워. 그렇지만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네. 사회에 저를 환원시킨다는 네, 감사합니다. 의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서비스와 마케팅 전략에 많은 분들이 따라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에는 4P라고 했어. 4P. 4개의 P가 들어가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소상공인 또는 이 사업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 4P가 뭐냐? 생산, 프로덕트, 생산을 했죠. 네. 그 다음에 가격을 어떻게 해야 잘 팔리느냐 요거를 생각해서 소상공인에게 판매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업을. 네네. 세 번째는 이게
판촉 활동을 했어. 네. 뭐 우리 요즘 많이 보고 있는 1+1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좀 보너스 주고 네네네. 뭐 쿠폰 주고 네네. 뭐 캐시백 주고 네네. 이게 판촉 행사를 했다. 그래서 판촉 행사의 앞머리 프로모션. 프로모션. 그래가지고 P가 또 들어갔죠. 네. 네 번째는 길목이 좋은 데다가 가게를 차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싹피구나. 길목 좋은 데 찾아라라고 별 방법을 다해서 시장 조사한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나 사회가 바뀌었어. 이 키키 방송의 길목이 좋아 안 좋아? 좋아. 길목이 보고 따질 필요가 없어. 그러네. 내가 앉아 있는 데가 사통팔달의 길목이야. 맞아. 그러네. 마케팅의 개념이 바뀌었다니까. 근데 지금도 이걸 고집한다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고집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래. 걸어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러네.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4P로 원래 4P로 했었지만 처음에 이제 영업 판매 방식을 개시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더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 있다 해서 3P가 더 나왔어. 3P가 더 나온 거야. 더 나오고. 그래서 3P가 더 나와서 3P는 뭐냐? 물건을 팔더라도 음식을 팔더라도 그것을 파는 절차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호감도가 떨어지고 높아지더라. 그래서 프로세스란 단어가 있어요. 프로세스, 절차. 그러고 나니까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의 질이 어떤가가 문제다. 그래가지고 서비스 교육시키고 별 오두방정을 다 떨었잖아. 네, 그랬죠. 그랬는데 서비스 교육의 결과가 뭐야? 고객의 보자가 뭔지도 지금도 모르잖아. 그래도 우리 이제 키키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 여러분, 이건 획기적인 방송이에요. 네네. 획기적이란 말은 어제와 오늘의 금을 그었다 이 뜻이야. 네. 어제 이 방송을 듣지 못한 사람과 오늘 이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이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획기, 기때에 획을 그었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이제 people, 그래서 교육을 막 시켰는데 실질적 의미의 서비스 교육이 나갔냐?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제가 서비스 교육을 많이 하러 다녀요. 서비스하는 그 서비스 종사자들을 깨우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업 못 큽니다. 머리로만 하면 안 되잖아. 머리와 마음, 행동을 깨우지.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피지컬 에비던스라는 게 물리적 증거라고 나왔어요. 피지컬 에비던스. 그러면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그리고 식당의 환경은 어떠냐. 정말 중요해요. 예, 이런 것들이 손님이 고객으로 바뀌는 주요 요인들이 하나구나 해서 3P를 추가해서 4P 플러스 3P에서 7P가 됐다. 7P가 됐네. 그런데 이렇게 다 했는데도 안 돼. 안 돼. 왜 안 되는가 물어봤더니 사람에 대한 공부가 없는 거야. 그렇지. 이거는 이론적으로 하지만 기본적이가 안 되니까 어려워 알겠다. 사람에 대한 공부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위에 이거예요. 인성. 영어로는 뭐라 그래? personality. 다시 앞에 P가 들어가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을 다 갖춰놔도 꽃을 못 피우는 거야. PP의 대장이 인성이고요. 퍼스널리티가 가 제일 중요하군요. 이게 우리 사회에 지금 인식이 중요하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중요한지, 어떻게 키우는지, 뭘 키워야 되는지를 몰라.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를 오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미처 예고 방송을 했지만서도 미처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늦게서 들어오셨어요. 유정 1548님 감사합니다. 손건동 목사님 또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조구님, 삼성전자님, 또 금명우님, 또 그 외에 유정 1548님, 네, 김민배님, 유미정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요. 사실은 네, 우리 교수님 강의가 아무 데서나 들어보지 못하는 강의입니다. 우리 키키 방송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인데 이분들이 그냥 키키 방송을 통해서 뭔가를 알려드리고 유익이 되는 프로그램이 돼야지 이분들도 키키 방송을 통해서 사업에 성공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박한수 박사님 모시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매주 월요일이죠? 그렇게 정해졌습니까? 네, 매주 월요일 몇 시죠?
저 11시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네요. 11시입니다. 그냥 그때 네. 절대 딴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잠깐 그런데 네.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11시면 이분들은 뭔가 막 준비를 하셔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네네네. 아, 그러면 그런 쪽 우리가 의논을 한번 해보고 해서, 이렇게 해놨다가 또 우리 전무님이 다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냥 예. 시간 낼 때마다 보십시오 하고 아, 이 시간에는 또 이렇게 예. 들어오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그러면서 또 주부님이 반가 또 쿠폰도 보내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예. 그분들이 시간대가 이랬으면 좋겠다면 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네네. 그렇군요. 어찌됐든 우리 박사님은 우리 키키 방송의 시청자분들 특히나 사업하시는 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예. 뭔가 소명감을 가지고 아, 베풀어 예. 주시기로 오셨으니까 그렇죠. 앞으로 저희가 예. 부탁하는 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럼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여기 의견들을 막 주시는데 네네. 혹시 시간대별로 네네. 우리가 또 국민들의 조성할 수 의견이 종합이 있어요. 되면 네. 새벽 2시도 오케이입니다. 새벽 2시요? 네. 그럼 혼자 하십시오. 저는 새벽 2시에 또 교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으니까. 네, 어쨌든 우리는 이분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이 됐든 네. 뭐 요일이 됐든 예.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맞춰서 좋은 예. 방송을 할까 합니다. 우선은 예. 매주 월요일날 오전 11시에 예. 고정적으로 우리 박한수 박사님과 모시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우선 인성스쿨, 네. 네, K인성스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기약을 하면서 네. 다음 주 월요일 날또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나갑니다. 들어갑니다. 오늘 못 들으신 분들은 우리가 유튜브로 이렇게 또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전에 제가 이 방송의 타이틀을 K인성이라고 붙인 이유는 네, 지금 한류라 그래가지고 네. 코리안 웨이브 네, 그렇죠. 전 세계에 많이 나가잖아요. 이 인성이 음. 전 세계로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프로그램을 제가 가지고 있고 네, 마케팅과 맞습니다. 옮겨서 여러분께 전하려고 하니 네. 여러분 많이 홍보해 주시고 혹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박한신 인성 TV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박완순 인성 TV를 보면 제가 시리즈로 네. 지금 수없이 올려놓고 있어요. 올려놓으셨습니다. 보시고 이 방송을 들으면 더 훨씬 그럼요. 쑥 들어오시고. 그럼요. 네.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박한순 인성TV에 들어가시면 이 외에 다른 프로그램도 교육하는 거를 다 함께 차근차근 올려놓으셨어요. 보시도록 하고 제가 미처 소개 못했네요. 위님이 아까 또 이렇게 또 쿠폰 사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오늘 1시간 가까이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네. 오셔가지고 준비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한 거는 어머나 손수 커피까지 저희를 또 다 놔주시고 네, 손수 또 이렇게 이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지났다고 아쉽다고 그러셨어요. 아, 그러죠. 다음 시간에 꼭 들어오시면 돼요. 주부님. 다음 시간에 언제? 매주 월요일날 언제? 몇 시? 11시입니다. 그때를 기대하면서 네. 오늘 박사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사랑하는 거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뵐게요.